이런 와중에 얘네들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게 지금, KBS 박민 사장 아닙니까? 박장범이요. 박장범, 박민은 박민이 문화일보 출신의 KBS 사장 낙하산이었고 후임 사장으로 지금 박장범 조그만 파우치. 그렇죠. 조그마한 파우치가 되고 있는데 지명도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박민의 연임이 유력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박장범이가 사실상 이제 청문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청문회를 받고 있으면서 신나게 조 터지고 있지만 어차피 임명을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왜 박장범을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따져보나 앞으로 KBS를 뭔가 휘어잡고 주물럭질 하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박민을 그대로 위임시켜서 쓰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는데 힘도 없고 명분도 없고 막상 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조직 장악력이 거의 발휘되지 않을 것 같은 박장범이 왜 저 자리에 올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단 말이지. 즉 누가 박장범을 픽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최종 면접 전날에 이미 용산에서 통보가 왔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최종 면접 내지는 이런 선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KBS의 주요 그 이사진들이나 이 최종 면접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한테도 이 박장범으로 꽂아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렇죠. 애초에 누가 경쟁하든지 상관없이 답정너 박장범으로 돼 있었다는 거지. KBS 사장 선임에 관한 게. 자, 이게 KBS 이사회가 면접 심사를 거쳐서 박장범을 차기 사장 최종 후보로 발표한 지난달 23일 서울 그 KBS 직원 20여 명이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장 선임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벌인 언론노조 조합원들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사측 실무 대표격인 이영일 KBS 노사협력 주관도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이영일 주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양봉 기자가 본인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장 면접 전날에 박민 사장한테 용산에서 교체된다는 통보를 했다. 그리고 퇴근해서 핵심 참모들과 함께 저녁 자리를 박민 사장이 가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교체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사측 실무 대표로 참석한 이영일 주관이 노조 애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 기자들한테. 술을 먹다가 만난 합석을 한 자리니까 약간 얼큰해서 이제 말이 약간 오프 더 레코드 이러면서 약간 자물쇠가 풀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말실수라고 볼 수 없는 게 박민희가 이제 잘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이 그 새파란 박장범이한테 앞으로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젖같네 이러면서 지네들끼리 신세 한탄한 얘기까지도 그 자리에서 이영일 주관이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얘기를 노조에서 듣고 이미 짜고 쳤구만 라고 그렇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정작 이영일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라고 혼자서 잡아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영일 주관은 지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그때 카드 결제 법카로 했는지 지던으로 했는지 확인해보면 술에 취했는지 안 했는지 알겠지. 술 취해가지고 카드는 제가 법카밖에 안 가지고 다닙니다. 내가 보기에 이영일 주관도 빡이 돈 거야. 이 대통령이 이 새파란 박장범이를 안침으로 인해갖고 사실은 연공서열이나 그걸 다 무시한 안에 거죠. 있는 걸 다 무시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박민희한테 아부 떨고 그 안에서 우리 다음 끼까지 무사히 해먹을 줄 알고 거기에 충성했던 놈들은 우리가 무조건 표결만 하면 이기는 거야, 정상적으로 투표만 하면. 근데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랬다는 거 아니야, 당신 잘린다고. 아니 근데 박민도 할 말 없는 게 용산이 꽂은 애잖아. 그럼 용산이 뽑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용산이 꽂았을 때는 건희 라인이 아닌 쪽에서 꽂은 것 같고 이번에 박장범을 선택해갖고 얘 사장시켜라고 얘기한 결정적인 배경 안에는 박장범의 이 조그만 파우치 발언 그리고 그 발언으로 가장 큰 수혜와 마음의 안정을 얻었을 김건희의 픽이 작용한 게 아니겠냐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리고 박장범이 앵커 자리에 앉을 때부터 사실은 꾸리꾸리한 상황이었어요. 9시 뉴스 앵커 자리에 앉을 때부터 박장범이 거기에 앉을 급이냐는 거지. 막말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파보면 알게 되겠죠. 박장범 부인이나 장모가 최 씨나 김 씨랑 친했던가, 옛날에 꽃꽂이를 같이 했던가, 아니면 뭐 아니면 직접 다이렉트로 박장범을 다이렉트로? 당연하지. 오. 이게 스타일을 봐. 일관성 있잖아. 정말 남자 취향이 나랑은 진짜 상극인 것 같아. 난 다행이지 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어우, 그 같은 시장에서 부딪힐 일 없으니까 다행이지. 무슨 뭐. 말이야. 같은 시장에 놓일 일도 없어.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진짜로 박장범이 모종의 여사 라인을 타고 그 여사 라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앵커 자리에 올라서 그런 무리한 발언을 진행을 해갖고 어떤 일종의 이제 그 당시에는 여러 반발도 사고 비난도 받았지만 꿋꿋하게 그거를 지켜낸 모습,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통해 갖고 대담전에 사전 인터뷰를 전담해 갖고 했던 거. 그리고 난 거기에서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 장면이 나왔는데 얘가 영화를 많이 봤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 박장범이를 그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 의자에 앉혀주면서 여기 앉아봐요 라고 했던 그 장면이 나왔는데, 이게 딱 그 서울에 보면서 이 전두광이가 밑에 보호한테 자기 자리 그 앉혀봐, 이게 네 자리야 라고 하면서 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똑같이 그 대국민들이 보고 있는 사전 인터뷰 자리에서 연출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연출이 얼마나 뜨악하는 연출이었는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이나 사장이나 뭐 이런 그룹의 그 기업의 장이면은 사원들을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자리에 책임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무게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이 자리에 앉혀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터뷰하러 간 방송국 앵커잖아요. 그 사람을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거 국민들 선출 안 해줘도 누군가가 그럼. 힘 있는 사람이 앉으라고 하면 앉힐 수 있는 내가 자리야. 너를 앉히려고 생각하면 앉힐 수 있어 라고 하는 면에서 영화에서 아무리 히트를 쳤다고 하더라도 그 장면은 비난받아야 될 부분인 거거든. 저는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뜨악했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걸 윤석열이 아이디어겠냐고. 지들 나름대로 홍보 담당하고 있는 코바나 쪽 애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상관을 갖다가 경국지색이라고 칭찬하고 있잖아. 우리 언니가 너무 이뻐가지고 우리 두목님이 너무 이뻐갖고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자랑으로 얘기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비난받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장면을 똑같이 연출을 해갖고 재현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 장면을 제가 연출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앵커가 여기가 바로 대통령께서 앉으시는 의자군요. 저 한번 앉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자리는 국민들이 그렇지. 선출한 권력자가 앉는 자리인데 그 국민들의 열망, 이 나라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자리인데 그것까지 다 감안하시고 한번 앉아보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던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 욕심내던 새끼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저렇게 속 깊은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 대통령 만세다. 이런 거 보면 나 같으면 그렇게 연출을 하겠어요. 이런 거 보면서 나는 진짜 문희정 아나운서가 MBC나 방송국 안에서 이렇게 재능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알 것 같아. 나 성공 못했어. 뭐 아나운서 장이 되거나 거기서 높은 조직에서 높은 자리를 못 조직에서는 갔잖아. 쫓겨났어요. 조직 부적응자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딱 자기를 보면 그게 생각나. 뭐야? 정년이. 정년이? 요즘 드라마? 김태리? 김태리. 실력으로만 끝까지 주변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맨날 시기 줄 때 욕이나 처먹고. 그러니까 끝까지. 혹시 봤어? 내 직장 생활? 끝까지 실력으로만 버텨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다가 결국은 조직도 망하고 본인도 혼자 나와야 되는 정년이 같은 딱 그런 스타일인 거지. 내 조직 생활하는 거 봤구나. 그래서 MBC 아나운서계 정년이 문희정 아나운서와 함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가 참 행복합니다. 소름 막 티나나 보다 그런 게. 물론 이제 미모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뭐 모든 게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왜 나 김태리보다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나이 또래는 그랬어, 그래. 네. 김태리도 자기 나이 또래 되면 형편없을 거야. 자. 무슨 말이지? 이 장범이가 사장이 된다고 했을 때, 새로운 사장한테, KBS의 새로운 사장한테 기대하는 거는 무슨 뭐 방송의 정이나 공영방송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 그걸 원래 기대해야 되는 네. 게 맞죠. 아니, 맞긴 한데, KBS가 그런 걸 해줄 거라는 기대는 이미 접었으니까. 가장 유능한 사장의 어떤 역할은 현재 이 정부가 무너뜨려 놓은 KBS의 재정 구조, 수익 구조를 되살려내는 겁니다. 즉, 이 정부가 무리하게 들어와 가지고 수신료 분리 정책을 강행을 했거든요. 그렇죠. 뭐 민주정부에서도 강행하지, 이게 민주정부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KBS 재정을 생각해서 이걸 못했는데 이거를 강행시킨 이 정부의 배포에는 뭐가 있냐면 수신료 분리 징수 과정 중에 생기는 수수료 이 수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신료를 분리해갖고 대신 걷어주는 이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수천억의 수수료를 갖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먹기 위한 일종의 수익 사업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무리해서 분리를 했는데 문제는 KBS가 편파 보도를 하고 수신료 분리가 되고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됐다 그리고 이 핑계에 수신료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기료에 합쳐져 있으니까 또는 공동주택 안에 묶여져 있으니까 이게 안 됐었는데 쥐들이 먼저 이걸 갈랐으니까 갈라지는 순간부터 수신료를 안 내겠다라고 당연히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수익이 생각했던 거 보니까 이거를 찢어서 수수료 걷어내는 집단은 돈을 벌고 있겠죠. 다누림 기획이 벌고 있던, 건희가 벌고 있던, 코바나 컨텐츠가 벌고 있을 건데, 문제는 KBS 자체에 들어오는 수익이, 수신료 수익이 거의 50% 가까운 수준으로 현재 떨어진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 뭐 제작비는 둘째 치고 직원들 줄 인건비도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없으면 KBS가 재정을 하든가 뭔가 예산을 더 받아오든가 아니면 수신료 정책, 분리 정책을 원대로 시키든가 뭐든 어떻게 해서 재정을 구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수신료 분리에 대한 수익을 다른 집단이 갖고 가서 정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KBS는 더 이상 이 수익을 낼 수 없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현재 직원의 3분의 1이 사실상의 무급 휴가 상태입니다. 1년씩 휴가를 억지로 떠안긴 거예요. 가야 순번제로. 돼요, 휴가를. 휴가를 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사람이 1년 후가 돌아왔을 때 다른 사람이 휴가가지만 잘려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KBS에 있는 인원을 30% 이상 감축을 하게 되면 뭐 그 사람들이 추후 생계는 둘째로 치더라도 정상적인 제작이라든지 정상적인 언론 활동, 취재 활동이 가능한 수준이냐는 거야, 지금. 결국은 이러다가 이거 못 지키면 민영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근데 민영화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노후된 장비 그리고 이미 뭔가 꼰대화돼 있는 어떤 직원들과 그 회사의 경영 분위기를 생각했을 때 이거를 받아줄 만한 업체도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KBS 자체는. 자산 가치도 없고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혁신을 해갖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없어. 왜? 그다음 공영방송이라 다큐나 뉴스 같은 것만 전문으로 제작해오던 KBS를 누가 인수를 해갖고 오락방송을 만들 거야? 아니 예능 방송을 만들어갖고 그걸로 수익을 내겠냐고요.
근데 원래 KBS2를 대기업 쪽에 판다. 원래 그래야죠. 그 그럴- 억지로 뺏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위해서 이 정부가 결국은 이런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방민을 꽂아놓고 이런 일들을 벌인 거다라고 그래서 얘기를 그걸 했잖아요. 갖고 야 나한테 1,000억 주면 KBS2를 2,000억에 너한테 남길게. 뭐 요런 류의 중개 계약도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하여튼 저놈의 DNA들을 확실히 불사질러 버려야 돼. 근데 지금은 어차피 공중파에 대한 어떤 시장 수요가 많이 줄어버린 것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채널만 팔면 안 되겠니? 니네 방송국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채널만 장비도 팔려고. 필요 없으니까 와. 채널만 왜 억지로 쓰레기를 떠넘기려 그래.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팔릴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그러네. 왜냐하면 KBS2를 산다는 건 그 방송국 인력과 장비와 이걸 다 떠나야 떠나야 되고. 되는데. 근데 난 채널만 필요해. 그러면 TV조선 같은 경우에 야 우리 케이블이었는데 그냥 그 채널을 바꿔버리면 그렇지. 되는 거잖아. 소름. 그러면 뭐 외주 제작을 하든 아니면 어디 새 건물 얻어가지고 최신 장비로 해갖고 디지털 장비 놓는 게 훨씬 매입하는 사람도 이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KBS는 애물단지가 돼버린 거야 지금. 근데 너무 소름 끼친다. 그런 일 생길까봐.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어떤 누가 됐지 뭐 다음 사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KBS 정상화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게 되면 세금으로 더 끌어오든가 아니면 수신료 징수를 원칙으로 복원을 시키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대안을 내놔야만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장범이가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게 DMP를 하겠다는 거야. 휴대전화에 TV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수신료 수입을 늘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이제 2G 시절, 3G 시절에도 그때 DMB 서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 네, 맞아요. DMB 옛날 사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LG 휴대폰을 썼는데 화면이 작으니까 네. 휴대폰을 이렇게 따개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화면이 들어가 있는 그 휴대폰이 또 새로 나왔어요. 그래갖고 그걸 DMB 보겠다고 사기도 하고. 맞아. 기억나시죠? DMB 보기 위해서 화면이 비틀어갖고 90도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왜 나 휴대폰들이 알지? 있고. 그래서 몰라야 한때 되는데. DMB가 어떤 그 새로운 방송의 어떤 그 트렌드로 자리 잡는 뭐 요런 그림들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죠?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망했죠. DMB 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이- 자, 그런데 지금 와갖고 이 DMB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KBS가 넣고 싶으면 넣어지는 거냐. 제조사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 있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박장범이 저는 아니지만 과거에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 알고 있네, 답을. 그러니까 최희 위원장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 제조사가 해준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나? 시행령만 정부와 비밀리에 얘기하면 되나? 라고 물어보니까 박장범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 위원장이 아니 이렇게 부정적인 답도 들었었고 그것도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뭘 이런 걸 대안으로 제안을 하느냐. 경영 능력도 없고 예측도 없고 이건 대충 쓴 거다. 이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된 사안이다. 라고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DMB 기능을 예전에는 넣어주다가 이제 다 뺐어요. 웬만한 데서는 다 뺍니다. 왜냐면 유튜버 있는데 그걸 안 보죠. DMB가 굳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박장범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DMB 그때 옛날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휴대폰 안에 안테나가 있었어. 그렇죠. 그래서 쭉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왜 나 다 기억하지? 이렇게 맞춰야 돼. 잘 안 나오거든, 찌지지. 왜냐면 그거는 공중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전파를 받는 방식이었기 맞아요. 때문에 안테나를 뽑고 신호 잡히는 데를 돌아다녔단 말이야. 그거를 지금 하라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박장범이가 이건 지금 말이라고 하냐 그랬더니 아니 BBC도 태블릿 같은 데다가 TV 수신호 부과하고 있다 이러니까 최민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럼 영국에 가서 BBC 사장해라. 그리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휴대전화 4개 있으면 수신료 4배 내라는 거냐. 정신 나간 이야기 아니냐. 그 당연하죠. 수산기에 한 대씩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이거 안 봐요. 라고 하려고 하면 그때는 부품을 분해해가지고 그걸 빼야 돼. 빼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진짜 수신료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미 데이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에다가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갖고 한국에서도 위성방송, 위성TV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국이 돼서 전 세계 모든 채널들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고 전 세계 통화가 공짜가 되는 시대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는데 머스크가 스타링크로 그걸 하려고. 스타링크를 통해갖고 전 세계 통신망과 인터넷망을 통합해버리려고 트럼프를 뒤에 업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년 전에 하던 DMB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 공영방송 KBS의 사장 후보라고 하니 참 깝깝하기 그지없습니다. 영국은 이런 자를 사장 추천 안 해요. 이게 핵심인 거죠. 댓글에 그렇게 써주셨는데 맞아요. BBC는 넷플릭스처럼 그 아이디 하나 넣고 TV, 태블릿 여러 개를 쓸 수 있게 해야죠. 예. 왜냐하면 BBC는 사실상 그건 OTT인 거예요. 근데 BBC가 수신료가 되게 비싸요. 예, 엄청 비싸요. 뭐 걔네들의 그쪽 자존심인 거고 그걸 내고도 볼 보는 만큼 사람이 있으니까 퀄리티가 되니까. 있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건데 KBS가 추가로 별도 수신료를 내고 DMB를 보라 그러면 저는 KBS 지금도 안 보지만 당연히 KBS 손절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머스크 얘기를 좀 잠깐 지나가면서 했는데 머스크 얘기를 저희가 각 잡고 한번 쫙 해봐야 되는 날이 있어요. 저는 그 머스크 시리즈를 기획을 지금 멤버십 방송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와 머스크가 구상하는 이 앞으로의 그 미래 세계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사전 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진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관련된 내용 기획이 되면 준비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진짜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게 괴짜인 척하는 천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영악한 사람이어서 저는 사실 조금 소름 끼쳤어요. 뭐 저희 멤버십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랑 결이 똑같거든요. 근데 그 제가 새끼는 그래서 계속 그 얘기해요. 이놈의 DNA는 싹 불사질러 근데 버려야 이놈 된다고. 새끼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에서 25만 유튜버밖에 안 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25만 구독자님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될 송 작가를 알아봐 주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아우 저놈의 DNA. 조만간 일론 머스크가 힘을 받을 때 한국에 올 때 꼭 만나가지고 같이 동업할 수 있는 길을 반드시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그런 날이 오지 영태균하고는 동업을 못했지만 꼭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일론 막아보겠습니다. 머스크하고는 반드시 동업할 수 있는 절대 못 날을. 만나게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못 만나게 하겠습니다.